저번 시간에 뭐 영끌 비투족들 정부에서 엄청 도와주려고 하고 있죠. 세금 써서. 세금을 쓰든 국가 부채를 늘리든 이 피해는 결국엔 다 국민들한테 돌아온다. 국가 부채 늘어나게 되면은 장기적인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요. 왜? 국가 부채는 부채예요. 부채는 이자를 줘야 돼요. 그럼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게 다 국민들한테 돌아간다. 옆 나라 일본을 봐라.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서 세계적으로 유동력 축소에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엔화 가치가 지금 폭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못 올린다. 왜?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2등이랑도 압도적인 차이죠. 200%가 넘는데. 그러니까 뭐 세금 들여가지고 뭐가 되는 게 있어요? 아날로그에 미친 나라죠. 국가가 좀 디지털화 돼가지고 좀 모범돼서 보여주면은 국민들도 변하지 않을까요? 왜 못할까요? 세금 걷어가지고 국채 갚아야 되니까. 이자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금리도 못 올리고 있는 거고.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재원을 어디다 써야 되냐? 이런 데다 쓰고 있죠. 영끌족들 구하라. 변동금리 주담대를 4% 고정금리로 바꿔준다. 자, 여기서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실보는 만큼 은행에게 정부 재원을 투입한다. 그렇다는 것은 본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빚을 낸 것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런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일어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은행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능한 정부죠.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 책임 떠넘겨줘서 보상해주는 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물론 거기서 그 자영업자 중에서도 자금 출처 조사 똑바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정말로 유지를 위해서 힘들어져서 받은 건지 아니면은 그거 받아가지고 집이나 쳐 살려고 근데 지가 돈이 안 나오니까 집 살려고 돈 빌렸는지 이런 것만 철저히 해서 조금 지원해주는 거 그거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괜찮다. 근데 은행에게는 희생을 떠넘긴다. 이건 안 되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떻게 터졌어요?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터지면서 터지죠. 그러면요 거기에 돈 넣어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 예금이든 우리나라도요 주요 은행에다가 예금한 사람들 다 떠넘겨가지고 터지면은 어떻게 보상하려고요? 연쇄 디폴트 만들려고요? 왜냐면 영끌은 나라 책임이다. 정부가 만든 미친 집값. 왜? 이 정부는요 문재인 정부를 까면서 나온 정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을 뒤집어야 되죠. 우리가 영끌대출 지원해주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영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국가 책임이다. 그래서 도와준다. 라고 하면서 표를 살려는 그런 느낌이지만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안 되죠.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인 거는 주담대 보유자의 DSR이 47.6%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갈아타기고 뭐고 할 여력이 없다. 잘 생각해보세요. 갈아타기란 뭐예요? 보통 하급지로 갈아타는 걸 갈아타기라고 안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빚내서 사요. 돈 조금 모아서 이 집값이 올라가죠? 그러면 모은 돈 조금 더 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집 빚 더 내고 조금 더 좋은 집 빚 더 내고 요거랑 내가 모은 돈을 합치더라도 이 집보단 이 집이 더 빨리 올라가니까 빚을 더 많이 내야만 한다. 그래서 갈아타기가 가능하려면 빚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주담대 보유자의 DSR은 47.6%다. 그런데 DSR은 어디까지 가능하죠? 40%. 그러니까 이미 갈아타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저조한 거래량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수요를 나눠보면요 일단은 투기 수요가 많죠. 집을 사는 수요들 그 다음에 실수요도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내 집 마련하는 것보다 갈아타기 수요가 더 많다. 집이 있어야지 다음 집을 살 때 무리가 안 가니까. 그 다음에 신규로 내 집 마련하는 신규 수요들 뭐 공포 수요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후 대비로 늘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요 수요는 이제 안 들어오죠. 요 수요가 막히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갈아타기를 하면 내 집 마련하는 수요들이 요걸 사줘야 되는데 사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판다고 치더라도 내가 대출이 더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저조한 거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집값에서 저 정도의 DSR이 나온다는 거. 근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하우스푸의 기준 DSR 40%였습니다. 지금 빚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게 한번 붕괴되면요 DSR 40%까지 풀로 받아서 붕괴되는 것들 물론 과거에도 터졌는데 이번에도 또 그랬으니까 그런 심리가 또 생겨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는 이제 DSR을 넘지를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10년 뒤에 지금 같은 집값이 또 나오느냐? 10년 동안 월급이 소득이 더 올라서 DSR이 더 올라갈 거라고요? 정도껏 해라. 집값이 지금 올라간 걸 보면은 그 DSR로도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임금을 억제하고 있다. 그리고 DSR 지금 얼마나 위험해지냐? 연소득의 70%. 즉 DSR의 70%라는 소리죠? 이 사람들의 140만 명이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 140만 명이면 몇 퍼센트죠? 한 3%가량 되죠. 그런데요 2000세대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DSR은 아까 보셨지만 주담대를 받은 사람 쪽에서 많이 나오죠. 그럼 2000세대 중에서 3%몇 세대예요? 60세대죠.
60세대가 금매 혹은 경매 등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 세대의 집값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3%가 굉장히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다 내 집을 샀다,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뭐 20대 중에서 뭐 비투하다가 DSR이 확 올라가 버린 사람도 있을 테고,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나는 돈은 못 버는데 DSR은 굉장히 높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럴 테지만 가계대출 차지율에는 8.5%. 8.5%면 2000세대면 몇 세대예요? 170세대. 금매 경매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생각보다 높은 비중이죠. 집이 없는 사람들만 저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지어는요, 취약차주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집은 많은데 전세가 올려가지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차피 돌려줘야 되는 돈이지만 전세가 계속 오르겠지 하고 엄청나게 붕괴되겠죠. 그리고 금리가 7%까지 오르게 되면 190만 명으로 50만 명이 더 늘어난다. DSR 90% 초과 차주 수는 30만 명이 늘어난다. 여기는 이제 무너졌다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안 무너지게 하려고 지금 국가 재원으로 내주겠다. 거기다 보면요, 지금 영끌 도와줘야 되느냐? 자, 아파트 상가 매도자 중 4명 중 1명은 3년 이하 보유다. 자, 영끌족들이 무리하게 샀어요. 이 사람들 내 집 마련 때문에 하고 이게 정부 책임입니다. 내 집 마련 때문이에요? 3년 이하대로 판단한 거 4분의 1이 투기자가 많다는 소리예요. 그 중에서도 단타 투기가. 근데 무슨 영끌족들을 도와줘요? 10명 중 1명은 1년 내고 다 시세차익 놓고 들어왔던 거예요. 1년 내 되팔아서 초단타 매매. 이게 영끌해가지고 진짜 막 내 집 마련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만 들어왔을까요? 대부분은 다 집값 상승을 보고 들어온 거다. 투자에 실패한 걸 왜 정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양심이 사라지죠. 노양심, 양심무들이 늘어나게 되더라. 그런데 갚아주는 거 아니래요. 취약차주 성실상한 유도하는 거고 갚아주는 거 아니다, 이제 핑계 대는 거죠. 막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억울해? 억울한 거야? 억울해요? 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핑계만 대고. 이 이야기를 해서 취약차주 성실상한 유도를 할 거면은 저렇게 그냥 도와주는 것만 해주는 게 금리 감면 차원이에요? 금리 감면 차원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성실하게 돈 갖고 있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데, 성실한 사람들은 바보가 되고 도박을 했던 사람들은 구제해주는 공정과 상식의 나라죠. 이딴 대책을 쓸 재원이 있으면은 핵심을 봐라. 왜 B2가 늘어나고 왜 영끌이 늘어나느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그러면요,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죠. 아무리 금융 지원 해준다고 하고 갚는 돈 낮춰준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한번 하고 나면은 예전이랑 많이 다르다.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신용카드 뭐 이런 것도 다 막힐 테고. 그런데도 왜 청년층이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해 가면서까지도 한탕주의에 빠졌을까요? 한탕을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 월급을 모은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계속 장항거품을 유도하고 있고, 거기에 저금리가 유도가 되어 있고, 사람들의 투심이 늘어나고 맨날 이야기하는 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돈을 못 벌면 바보라고 그랬던가 뭐라고 그랬던가, 그 광고도 항상 볼 때마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넘겨버리는데, 완전히 돈 못 버는 사람을 쓰레기로 만드는 광고 있죠? 그런 인간들을 안 잡아가고 뭐하냐. 월급을 모아서 안 되니까. 일단은 내 집 마련이 안 되죠? 내 집 마련이 안 되니까 뭘 포기하게 돼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한 10년 뒤라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결혼해서 알뜰살뜰 모아서. 근데 그게 안 되게 생기니까 결혼을 포기하죠. 결혼은 어찌저찌 했어. 전세 살아도 돼요. 작은 집이라도 신혼부부 청약으로 마련했어요. 애를 낳으면 집을 넓혀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죠. 갈아타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출산을 안 하죠. 여기서 끝나요? 이런 식으로 살다가 보면은 내가 다 포기하고 1인 가구로 살겠다. 그런데 막상 내가 늙으면 노후 대비가 돼요? 지금 노후를 보세요. 주당 평균 8,602만원. 그리고 희망 수입에는 100만원 부족. 현재 수입 162만원. 희망 수입은 이 정도는 필요한데 물가도 오르고 있는데 노후가 대비가 안 된다. 그러면요, 지금 당장 집이 없더라도, 집을 아마 못 사더라도, 애를 낳아서 진짜 빠듯해가지고 내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없더라도 국가에서 노후를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래도 출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도 결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막 내 인생을 한 방에 다 날려버려서 어차피 노후 대비 못하는 거 지금 가능성 있는 데라도 투자해보자.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한 명만 살 수 있는 이 약이 있어요. 나 어차피 못 먹는다고 포기하느냐, 아니면 이 한 명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도전을 하느냐, 확률은 적더라도.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복지를 통해서 노후를 좀 더 대비를 해주게 되면은 투기 심리는 어느 정도 굉장히 진정이 될 것이다. 마지못해 밀려서 들어오는 수요들은 많이 줄어들 거다. 정말로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을 물론 있겠죠. 그런 사람들까지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진짜 내가 집도 마련 못하고 내가 이러다가 늙어서 노후 대비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의 투기 심리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40대 절반이 노후 준비를 못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주식, 코인. 왜 하겠어요? 노후 대비 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애도 낳았어요. 이제 내 집 마련도 했어. 그래도 노후 준비를 못해. 근데 부동산은 팔 수는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식 코인 들어가는 거고 투기 들어가는 거고. 현실은 41세부터 이야기하지만 70세까지 계속 근로하고 있다. 왜? 연금 받고 뭐 해도 안 되니까. 3분의 2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빈곤율 OECD 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한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영끌 비투 도울 거 있으면은 진짜로 우리나라 지금 그래도 경제 성장의 주역들인데, 물론 뭐 안 좋은 거 있었죠. 부동산 불패는 거의 베이비 부모에서 나왔어요. 그 자식 세대들, MZ 세대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고, 부동산 불패 심리 그대로 받았다가 고도 성장 시기랑 달라졌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기여한 것도 많죠. 이런 사람들의 노후가 제대로 보장이 된다. 그럼 내가 지금 당장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지금 할 일만 똑바로 해도 지금 먹고 살 수 있고 노후에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주식, 코인 지금 한탕에 빠져가지고 막 나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심리가 막 생겨날 것 같냐? 잘 생각해보면 나오는 거죠. 왜 한국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높았냐만 보더라도 답이 나온다. 노인 빈곤율 OECD 1위. 빈곤 위험도 지수 367.8로 어때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봤을 때. 일본 국가 부채만큼이나 압도적으로 높다. 노인이 굉장히 빈곤하다. 이런 데다 써라. 이미 그쪽에서 표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그러지 말고, 정말 국가를 생각한다면 탄탄해져야 되는 거는 취약 차주가 아니라 진짜로 삶이 취약한 사람들부터 챙겨야 된다. 나는 내 할 일 열심히 살았는데 노후에 취약해지더라도 국가가 보장해 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다면 더 그런 쪽으로 가겠느냐. 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셨을 때 지금 정책 어디로 가야 될지 답 나오고요. 영끌족들 뭐 해주겠다고 그쪽에다가 돈 백날 풀어와라. 그러면 물가 상승만 더 안 잡히고 경기 침체나 더 만들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